이 삶을 다들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이 오지 않은 데서. 한번 가만히 우리가 앞으로의 삶을 안 살아봤으니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한번 되새겨 볼 수가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마음먹은 대로 다 돼 왔습니까? 어떻게 보면 전혀 안 되고 싶었던 그런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안 된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살아 계시잖아요. 앞으로도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되고 싶은 상황이 안 된다 하더라도 역시 지금처럼 역시 이렇게 살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틀림없지요. 틀림없죠? 어찌됐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앞으로의 그 순간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이 안 되면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떨까? 이걸 계속 불안해하고 있어요. 네? 그 중에서 이런 것도 많죠. 가령 이제 그 우리 세대는 뭐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 다 시험 쳐서 갔던 그럴 때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중학교 시험 봐서 떨어지면 어떡하나, 고등학교 시험 봐서 떨어지면 어떡하나, 어떻게 보면 계속 그런 경험들이 계속 이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물론 합격한 경험도 있고 떨어진 경험도 있을지 어쩔지 잘 몰라도 떨어지면 그 당시에 생각으로는 떨어지면 큰일 나고 떨어지면 이게 완전 내 인생 망치고 또 집안에서 이게 완전히 이게 놀림감 되고 빙신되고 그럴 거라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이러나 저러나 돼도 그런 삶이고 안 돼도 또 다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뭘 앞으로 그렇게 앞날을 그렇게 걱정하시죠? 어릴 때는 아버지 엄마 없으면 어떻게 살까? 그렇지요? 그렇지만 부모님 다 돌아가셔서 또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요, 또. 예? 그래도 다행히 저는 선출이 제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 돌아가셨으니까 제 동생들은 다 사실은 아주 고생들을 했지요. 그렇지만 다들 다 크고 다들 결혼하고 다들 잘 살고 있어요. 그래도 심지어는 뭐 고아들도 살아가는데 또 어떻습니까? 또 원하는 직장을 못 잡으면 어떨까? 잡으면 잡은 대로, 못 잡으면 못 잡은 대로 다 살아가요. 사실은 살아온 것을 뒤돌아보면은 사실 앞날을 걱정할 게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뒤돌아온 삶이 아니라 항상 생각의 삶만 생각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돼야 된다 여기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항상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제 선치는 지금 저와 같을 때 그때 고혈압을 쓰러지셨으니까 나이가 저만 같다는 것이 아니라 가령 자녀가 이제 애들이 우리가 큰 그것을 보면은 오히려 저는 벌써 애들이 다 대학교 다 졸업하였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보다 더 제 밑으로 그때 뭐 중학교 다니는 그 막내도 있었고 고등학교 다니고 뭐 다 이랬을 때니까 아직 할 일을 못 하시고 아마 그때 쓰러지셨고 그 이후로 계속 병석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으니까 사실은 오히려 돈을 까먹으셨지. 집에다가 돈을 더 해주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돈을 다 까먹으셨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걱정,
자신이 지금 직장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직장이 없어지면 어떡하나, 라고 이제 대부분 이제 한참 그 어떤 이 50대, 60대 가까이 되는 이 아버지들이 다들 걱정하는 그런 일들인데,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쓰러지셨고, 오히려 돈을 까먹으시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럼 생각으로 이리 되면 큰일 날 것 같지만은, 물론 그 당시에 다들 고생하고 다들 힘들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삶이 끝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들 더 열심히 살았고, 또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다 살고 있는 거예요. 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사업하는 사람도, 사업이 망하면 삶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사업이 망해서 오히려 더 편해지고 더 자유로워진 사람도 있고, 자식들도 아버지가 돈을 못 버니까 아르바이트하고 더 자립심이 더 생겨가지고 더 잘 되는 자식도 있고, 제가 맨날 예를 들은 그 사람이 그 비트 컴퓨터의 조현정 회장이라고, 근데 아버지가 그 마산 사람인가? 그런데 아버지가 사업 하시다가 망하셨는지 중학교 때부터 그 돈 벌어가면서 대학교까지도 자기가 다 돈 벌어 다니고, 그리고 대학교 다닐 때 창업을 해가지고, 이 강남에 큰 빌딩도 있고, 강남 가장 요지에 아주 널찍한 집 가지고 잘 살고 있죠. 중학교 때부터 자기가 돈 벌으면서 고생하고 아버지 사업으로 망해서 그랬는데도. 그러니까 사실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예? 돈 많은 집 자식이라고 다 잘 됩니까? 더 개망나니 자식 된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사실 뭘 걱정할 게 뭐가 있죠? 살아온 세월,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본다면 사실 앞으로 남아있는 삶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불안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다 생각 속에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얽매여서 불안한 것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힘든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신문인가 방송에도 났다라고 그러는데, 어떤 대기업에 다녔던 한 임원쯤 되나 봅니다. 그 대기업 임원 다니다가 중소기업에서 스카웃이 됐어요. 그래서 중소기업 임원으로 이제 스카웃해서 간 겁니다. 근데 중소기업 임원이 되고 보니 대기업하고는 또 상황이 많이 달라서 몇 년 못 다니고 아마 그만둘 수밖에 없게 됐나 봐요. 그래 이제 대기업은 스카웃해서 좋은 조건을 온다고 왔는데 그렇게 됐으니 이제 그 나이에 어디 다른 데 하기도 그랬고 이제 취직하기도 쉽지 않고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집에다가 이야기는 못하고 매일 독서실로 출근을 1년 반인가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반 독서실에 출근을 하니 온갖 생각 속에 얼마나 시달렸습니까? 스스로 시달렸겠습니까? 그러다가 솔직히 했으면 괜찮을 텐데 집에서는 퇴직 안 한 것처럼 양복 입고 쫙 나왔다가 퇴근 시간 맞춰서 들어가고 그런 1년 반이나 했으니 그래서 결국 가족들을 다 죽이고 자살을 했대요.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부채 정리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 돈이 한 3억인가가 남아있더래요. 예? 예, 남아있더래요. 그러니까 뭡니까? 스스로 생각 속에서 불안함을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가령 계속해서 직장도 안 되고 돈만 계속 까먹고 이래가지고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가? 자녀들은 또 돈 없어가지고 고생하고 이런 것이 불안해가지고 계속 할 일은 없고 계속 생각하는 일이고 앉아있으면 온갖 생각이 다 들 거 아닙니까? 1년 반 동안이나 그렇게 해왔으니 그러니 결국 그렇게
이 스스로 불안감을 생각의 그것을 떨치지를 못해가지고 가족들 다 죽이고 자살했다라는 거예요. 실제 돈이 3억이나 있으면서 돈 3억이면은 얼마든지 살 수 있을 텐데 이게 다 뭡니까? 다 생각의 얽매여서 생각 속에 빠져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불안들은 다 이런 생각 속의 생각에 빠져서 생각 때문에 생각을 내 생각이라고 생각이 생각 그대로일 거라고 하는 이 착각 때문에 다들 불안하고 힘들게 되는 거예요. 삶을 돌이켜보면 참 우습지 않습니까? 사실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으면 죽을 거라고 정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았는데 막상 다 닥치면은 다 아무렇지도 않게도 다 살아가요. 단지 생각에 빠져서 극단적으로 치달아가지만 않으면은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하면은 나중에 자랑스럽지 못한 아버지가 될 거라고 걱정하지만은 공부 꼴찌 해도 자식 보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맨날 그러면서 잘 살아가요, 다들. 예? 자기는 꼴찌 했으면서도 자식 보고 공부해라라고. 그럼 못 산다고. 자기는 꼴찌해도 지금 자식 놓고 살면서 아들 보고는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 거냐고 뭐라하면서 완전 코미디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불안은 사실 다 이런 불안인 거예요. 조금 더 돌이켜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 한번 보십시오. 어릴 때 기억이 나시는지 한번 돌이켜 한번 보십시오. 할아버지, 할머니, 어떻게 보면 다 돌아가신 분들. 결국 지금 나를 비롯해서 배우자, 자녀들 100년 후면은 다 죽을 건데 이 세상에 없을 텐데 우리 정조 할아버지가 그랬고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그랬고 그 할아버지 자녀들 지금 다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데 성공한다고 해가지고 몇백 년 사는 것도 아니에요. 성공했건 실패했건 다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을 텐데 잘 살았든 못 살았든 다 그럴 텐데 뭐 걱정할 게 있습니까? 어차피 죽을 건데 어차피 내가 되면 그럴 건데 누구라 다 뭘 그렇게 될 걸 뭐 걱정하고 삽니까? 그래도 매일 또 돌아서면 또 걱정합니다. 부모님 앞에서는 걱정이에요. 부모님 앞이면 만사. 하여튼 뭐 20대, 30대, 10대 돌이켜보면은 그때 그 순간 앞에 닥칠 일은 참 이게 완전히 진짜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항상 그런 생각이었는데 시험 떨어지면은 이거 완전히 이게 뭐 어떻게 살아가나 부모님 얼굴 어떻게 보나 세상은 어떻게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사나 맨날 이랬었는데 어느 날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돼버린 거죠. 그때는 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못 가고 이런 것들이 그냥 하늘과 땅 차이처럼 대단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지금 다 만나면은 뭐 좋은 대학 가나 그 대학 심지어는 뭐 안 가나 다 어울려서 같이 웃고 같이 술 먹고 같이 그런 그거. 그러니 뭐 앞날을 갖다가 뭐 걱정하고 살 게 없잖아요 사실. 그런 걸 되돌아본다면은. 특히 이제 50대 이제 완전 후반이 되니까 예. 아까 정년퇴직하고 예. 이제 동창회 나가면은 예. 뭐 대기업에 임원도 있고 예. 사업에가 돈 많이 버는 사람도 있고 예. 지금 살기 힘든 사람도 있어도 예.
그 상태에서는 모여있는 상태에서는 예. 서로 뭐 예. 그냥 아무런 그게 없어져 버린 것 같은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그렇죠. 예. 뭐 다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뭐. 어? 근데 그 가만 생각해보면 참 웃긴 일이다가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 내가 월드 초등학교 나왔는데 그게 두 반이었어요. 1반, 2반 이렇게 두 반을 있었는데 2반 사람들은 공부를 좀 잘했어요. 여자하고 남자하고 섞여서 하는 사람. 여자가 3분의 1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당시에는 우리 공부할 때는 요즘 뭐 반반이고 뭐 그렇지만 전에는 한 3분의 1밖에 공부를 안 시켰어요. 우리 할 때 초등학교 때. 나는 항상 1반하고 2반은 여학생들하고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2반 애들이 공부를 참 잘했어요. 잘했는데 그래 이제 그 당시에는 정말로 중학교만 잘 들어가면 혼자가 다 들어갈 수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학교를 어떻게든지 잘 가야 되겠다고 모두 공부를 하고 또 학교에서도 그 원래 초등학교에서 그 박성문에서 1인가 그랬어요. 그 학교에 가는 성적이. 그런데 일반 애들은 전부 별로 좋지 않은 중학교 들어가고 이반 애들은 참 좋은 중학교 들어가서 뭐 대구의 경북중학교, 사범, 부속 뭐 이런 데 들어가서 그때 또 우리 학교가 그 담임 선생을 잘 만나가지고 아주 성적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박성고시 성적이 2등 정도 됐는데 그 이제 학생할 때 이제 졸업하니까 중학교 간 사람은 가고 뭐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중학교 못 간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그 시골에 농사 짓고 쭉 하다가 이반 애들이 이제 좋은 대학교 이제 쭉 크다 보니까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뭐 이제 성공도 많이 하고 사회적으로 뭐 이렇게 그런 일반 애들은 많이 하면 이제 고등학교까지 하고 다 농사 짓는 거예요. 농사 짓고 집에서 농사 짓고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 결과는 어떠냐 하면 공부 잘하는 애들은 별로래. 공부 안 하고 중학교 때 겨우 나가고 농사 짓는 사람은 겨우 나가면 잘 살아요. 그 땅이 막 올라가서 농사짓다가 땅이 막 올라서. 가서도 저희들이 그렇게 우리 고향이 이제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아 그냥 농사만 하지. 지고 있는 사람들 부모 모시고 지고 있는 사람들은 땅이 이렇게 올라가서 막 부자가 돼도 보통 부자가 아니라 공부 잘하는 사람 땅 팔아가지고 다 도시 나가서. 네. 우리는 이제 전부 땅 팔아가지고 공부하다 이거요.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그냥 밥 먹고 살고 그냥 쭉 농사 짓는 사람들은 지금 며칠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 참 인생이 상당히 공부를 많다 싶더라고요. 예. 또 그렇다고 해서 빌딩 몇 채 가지고 살면 또 행복한 거냐? 행복하냐? 그건 또 본인한테 물어봐야 돼요. 실제로 물어봐야 돼요. 그것 또한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전에 세월호 법당 관련해가지고 누군가 질문을 올려놨는데 제가 일부러 대답을 안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결국 뭡니까? 업이다, 뭐 업보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공부 잘한 업보와 어쩌다가 그냥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놀다가 농사나 짓고 있다가 이렇게 부자가 돼서 그리고 늙어서 보니까 사실 뭐 그때 공부 잘했던 것은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또 부자는 그 뭔가 괜찮아 보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 세상에서는 공부 잘해가지고 공부한다고 그러다가 지금 뭐 퇴직해가지고 그냥 먹고 사는 정도라면은 빌딩 가지고 있고 무식해도 돈 있고 그러면은 오히려 그런 것이 나이 들면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을 텐데, 누구 업이 더 좋은 업입니까?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부자가 되는 것이 업이고, 가난하게 되는 것이 업이고, 또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이 업이고, 대학 못 들어가는 것이 업이고, 그런 거냐라는 거예요. 최근에도 고령 뭐 교통사고로 울산에 퇴직자들이 한꺼번에 10여 명이 죽고 했다는데, 그런 사고를 만나는 것이 업이고 그런 사고를 만나지 않는 것이 업이냐라는 거예요. 같은 날 같은 시에 같은 사고로 한꺼번에 10명이 죽으면 다 똑같은 업을 가진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호 사건으로 그렇게 갑자기 죽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다 같은 업을 지어서 같이 죽게 됐는지, 또는 그 어린 학생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무슨 업이 있다고 그런 사건을 만나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된다든가 가난하게 된다든가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그 자체가 업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경험되는 그 순간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하는지, 또는 이 돌아이름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이 업이라는 거예요. 괴로움의 경험은 예를 들어서 부자가 되고 안 되고, 병에 걸리고 안 걸리고, 이 자체가 괴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건 사고를 만나고 안 만나고, 이 자체가 괴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전범중경에 괴로움에 대해서, 고성제에 대해서 했지만은,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 이 자체가 괴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있고 없고 그 자체가 괴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괴로움의 원인은 바로 무지입니다. 무지. 그 초전범중경에서 괴로움의 원인은 가래라고 그랬죠. 가래. 가래가 뭡니까? 집착이죠. 집착. 욕심이죠. 욕심. 거기에서 말한 가래는 욕심과 화를 한꺼번에 얘기한 겁니다. 화도 욕심과 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욕심과 화는 항상 같이 붙어 다녀요. 다른 게 아닌 겁니다. 욕심과 화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래는 바로 욕심과 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그러죠. 병이 괴로움의 원인이 아니라 병에 대한 욕심과 화가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욕심과 화는 어디에 나오는 거냐? 무지가 없으면 욕심과 화로 작용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욕심과 화는 무지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이치를 모름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의 근본 원인은 무지라고 이름하는 겁니다. 병을 타고나는 것이 업보다, 이것이 아닌 거예요. 업보는 이것에 대한 무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업보인 거예요. 무지라고 하는 이것이 원인이고 이것이 업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뭡니까? 좋은 대학 가고 못 가고 그것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도 아니요 행복의 원인도 아닌 거예요. 돈이 많고 적고 부자고 아니고가 이것도 괴로움의 원인도 아니요 행복의 원인도 아닌 거예요. 괴로움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 또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바로 무지가 있느냐 없느냐, 무지에 빠져 있느냐 안 빠져 있느냐, 이것만이, 이것에 의해서만 괴로움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그래서 업이라 이름하는 겁니다. 근데 업을 잘못 이해를 해서 어떤 사고를 당하고 안 당하고, 돈이 많고 적고, 좋은 대학 가고 못 가고 이런 것을 업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누구랑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누구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그냥 학교도 전혀 실패 경험도 없고 다 가서 뭐 또 아버지 사업 물려받아서 잘해서 그렇게 해서 한평생을, 그러니까 아무 굴곡도 없고 해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잘 살았다 치죠. 한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그냥 신문팔이도 해야 되고 자기가 돈 벌어서 해야 되고 온갖 우여곡절을 겪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평생을 살았다고 치자. 어떤 삶을 택할래? 라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야, 세상에 그렇게 잘 태어나가지고 잘 죽고 뭐 재미없어서 그런 사람 뭔 재미가 있냐 에? 그런 사람 살아서 뭐 사람하나 누가 아니냐. 얼마나 스릴 넘치고 이거 뭐 완전 영화 주인공 같은 그런 삶이지 않냐. 야,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세상에 영화나 드라마에 잘 태어나서 잘 먹고 살다가 잘 죽었다, 이것이 드라마 소재로 되는 거 보셨어요? 그런 사람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도. 우여곡절을 겪어서 뭐 파란만장해서 그래서 이렇게 죽었다,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었다, 이래야 이제 영화가 되는 거죠. 드라마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드라마로 보기는 좋아하면서 정작 주인공 되기는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삶이냐 저런 삶이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도의 삶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초전법륜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괴로움의 내용이 어떻든 간에 어떤 괴로움의 내용적으로는 거기에 보면은 뭐죠? 괴로움이 경험된 것은 우리가 통상 뭐라고 그러면 팔고라고 그럽니까? 팔고라고 그러죠? 생로병사, 또 애별리고, 그 안에 모든 게 있죠. 애별리고 하면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 예?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좋은 것과의 헤어짐이죠. 그러니까 좋은 집 가지고 있다가 좋은 집 못 가지게 되는 것이 애별리고고, 좋은 직장 가지고 있다가 좋은 직장 떨어지는 것이 애별리고고, 다 그런 거죠. 애별리고가 단지 사람에 대한 것만이 아니죠. 구부득거로 뭡니까? 뭐 되고 싶은데 못 되는 거, 세상에 모든 다 하죠. 갖고 싶은데 못 가진 거 다 이거죠. 구부득거 안에 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 거, 이게 전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고 싶은데 못 간 거 다 구부득거죠.
부자 되고 싶은데 못된 건 다 구부덕거예요. 또 뭐죠? 그 다음에? 원정해고. 왜? 원정해고. 원정해고. 미운 사람하고 자꾸 만나지는 거. 예, 뭐 직장에 가도 싫은 사람 투성이. 집에도 이거 뭐 배우자라고 좋다고 만났는데 이거 원수 같고. 이 자식도 이 자식이 아니라 왼수고. 직장에 가도 왼수 같은 상사, 왼수 같은 부하에다가 온통 이게 전부 다 원정해고죠. 그러니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다 있는 거죠, 사실. 그러나 부처님이 그것이 바로 괴로움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그렇다고 하는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괴로움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인 거고, 그런 거와 관계없이 그냥 그대로 사실은 괴로움의 원인은 가래라고 하는 거다. 혹신가? 화다. 그러니까 가래가 없어지는 것이 괴로움의 소멸이지, 구부덕고인데 그럼 뭐라고 해야 됩니까? 구덕고. 구하면 다 얻어지고. 구덕고, 구부덕고. 구부덕고.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면 구부덕이 아니라 구덕. 구덕. 구하고자 하면 다 얻어지고. 그러니까 애별리고가 아니라 애별, 뭡니까? 그럼. 항상 뭐 좋은 것하고 떨어지지 않고 항상 하고. 이래야만 행복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괴로움의 소멸은 가래의 소멸이지, 그렇게 되는 것이 괴로움의 소멸이 아니다 라는 것이 바로 사성제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그런 삶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도다라고 하는, 도라고 이름하는, 그러면은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게 된다 하는 겁니다. 점점 고급으로 가서 나중에 냄새가, 이 냄새 때문에 괴로워서 못 살아요. 이렇게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온통 삶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은 모든 그 즐거움을 다 추구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삶이 너무너무나 권태롭고 지겨운 거예요. 만족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눈이 만족하는 게 없고, 이제 입이 만족하는 게 없고, 코가 만족하는 게 없고, 귀가 만족하는 게 없고, 느낌이 만족하는 게 없고, 이제 더 이상 생각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봤으니, 사람들이 부럽다라고 하는 그거 다 해봤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해볼 게 없으니,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안 들고 살아서 그게 최고라고 생각. 그렇게 대답해야 되겠는데 들어가서. 그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너무너무 돈이 많아가지고 하다가 실증이 나서 죽었다. 아니, 예,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추구를 해서 돈이란 정말 좋은 거다라고 해서 정말 편안할 수 있는 것까지 추구해 가다 보면은 누구나 다 자살에 이르게 됩니다.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자살에 이르질 않아요. 어느 정도에서 포기하는 사람은 이르질 않아요. 그러나 끝까지 추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살로 가게 돼 있어요. 추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좌절로 가게 돼 있어요. 좌절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불감증, 권태, 지겨움, 이거 다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감각적 욕망의 추구다? 그럼 다 자살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진행해주시면 돼요. 예. 그러면 뭐 적당하면 괜찮지 않느냐? 적당이라는 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령 삶에서 조그마한 불편한 정도, 요 정도야 감수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 정도는 감수하고 살아야지. 요 정도는 고맙게 생각하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요 정도는 참고 살아야 돼. 요 정도도 못 참으면 어떡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런 참음 또한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거고, 요런 참음이 하나, 둘 경험되다 보면 나중에 큰 괴로움이 경험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조그마한 불편은요, 조그마한 행복의 추구와 동절의 양면인 겁니다. 우리가 그래 큰 욕심 갖지 말고 여기에 만족하고 조그마한 욕심으로 살자. 조그마한 욕심 요게 사실은 동절의 양면에서 조그마한 욕심이 있으면 조그마한 불편이 경험돼요. 그럼 조그마한 욕심 요 정도나 뭐가 욕심이다 할 수 없으니 요 정도는 괜찮지 않느냐, 또 조그마한 불편 요 정도는 괜찮지 않느냐, 이 둘 다 결국에는 큰 욕심으로 커가게 되고 큰 괴로움으로 커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한 불편도 참으면 안 되고 조그만한 욕심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삶이 괴롭게 돼가는 과정이고 원인이라는 겁니다. 밥 해먹는 게 그렇게 안 좋아요? 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즐거움일 수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진현님이 이 밥을 드실 때 어떻게 드십니까? 밥 먹을 때 선생님이 같이 부엌에서 먹다가 예. 나는 방에서 생활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예. 텔레비도 봐야 예, 예. 되고 컴퓨터도 해야 예, 되고 예. 책도 봐야 예. 되고 하니까 대부분 세 가지 갖다 줘야 돼. 예. 이렇게 조그만 예. 그거 뭐 그러면은 밥하는 게 굉장히 큰 부담이고, 예, 그건 굉장히 큰 일입니다. 예. 이 일이 안 되려면 그렇습니다. 와, 왜 이렇게 맛있노? 오늘 뭘로 했는데 이렇게 맛있노? 맨날 밥상에 앉아서 그러셔야 돼요. 반찬을 나는 안 하는데 그게 되게 귀찮아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식파를 주문해놨다는 거예요. 식파 군대에서 주는 거. 그걸 여기다가 이렇게 주문을 해놨는데 그걸 하면은 그릇이 하나 씻기가 그렇게 막 불편하다하네. 그래가지고 식판 그거는 그냥 물에서 넣어놨고 이렇게 하면 간단하기 때문에 그걸 뭐 인터넷에서 주문해놨고. 그리고 이제 그다 한 단계 더 나가면 어떻게 나가는지 아십니까? 이제 식판은 각자 먹고 각자 닦기. 나중에는 스스로 각자 해먹기. 이제 사람이 나도 그 생각하면 하겠는데 이상하게 이게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랑 밥 먹으면 그렇게 밥맛도 좋고 막 이제 밥 해준 보람이 있다라고 그럽니다. 다른 자식보다 그렇다 하시네. 예. 왜 그러냐 그러니까 맛있게 잘 먹으니까. 이 반찬도 뭘 해줘도 맛있다라고 그러고 뭘 해줘도 잘 먹고 많이 먹으니까 밥 해주는 보람이 있다라고 그럽니다. 대부분 시골 옷은 반찬을 많이 안 먹는데요. 그냥 밥하고 그냥 조금씩 먹지. 저처럼 뭐 반찬을 골고루 반찬을 많이 먹고 제가 가면은 반찬이 팍팍 줄어든대요. 그런데 다른 형제들이 왔다가 하면 반찬이 안 그러던데요. 밥만 이렇게 좀 먹고. 기분 좋으시겠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너는 진짜 밥 해줄 보람도 있고 너랑 밥 먹으면 밥맛이 있다고. 저랑 같이 자주 밥 먹는 사람도 그럽니다. 저하고 밥 먹으면 밥맛이 더 있다라고 그래요. 뭐든 잘 먹으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문에 제가 한번 밥을 저도 해봤기 때문에 알지 않습니까? 밥 할 때 제일 기분 좋은 게 맛있게 먹어주는 게 제일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면 막 해주고 싶어요. 뭐 밥 하는 게 조금 더 싫지가 않아요. 나는 있는 거, 뭐 먹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잔소리 안 하는데. 그래, 단지 잔소리 안 하시는 것만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칭찬해야 되는 예. 그리고 입만 또 칭찬하셔서 안 되고 실제로 맛있게 드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도의 점검을 하셔야 된다니까. 도? 예. 먹는 도.
이 먹는 도면은 이렇게 이 맛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잘 먹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센터택인데요. 예. 집에 계시나요? 예. 아직도 정원이니까 올라올게요. 예, 감사합니다. 택배. 예. 그럼 제가 이걸 안 줄여놨다, 이거. 소리를 갖다 안 꺼놨다, 이거. 그래서, 그러시면 됩니다. 예. 또 방법이 좋은 방법도 있는데요. 뭐좀 가르쳐 주세요. 식단 주문을 어떻게 얼마나 웃기는지. 그 선생님도 어? 함께 참여합니다. 함께 참여. 부엌에 가서 예, 이렇게 하시고 또 한 번씩 해주시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막 신납니다. 그거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설거지 한 번씩 해주는데 아니, 야채도 다듬어 주시고, 그리고 이 열무 같은 건 다듬어 주시고, 또, 옆에 좀 가리도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그거 좀 좋은 방법이지. 예. 그걸 같이 참여해. 예. 예. 난 그건 안 해. 그러면 진짜 설거지는 가끔 해주는데. 진짜 설거지 하고 싶은데. 저는 이제 잘합니다. 저는 부추도 이렇게 가리고, 열무도 다듬어 주고, 양파도 까주고, 그렇게 합니다. 괜찮은 방법이네. 그래하고 드실 때도 네? 식사를 이렇게 드실 때도 칭찬을 항상 하고 해. 그러면 상대방이 나는 조금 이렇게 싱겁다, 조금 짭딱한 느낌이 있을 때 좀 이거 좀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요 라든지 그렇게 아유 내 입맛에 딱 맞다고 진짜 하면 칭찬이 예, 그러면 인생한테 기분이 이렇게 자꾸 오르면 더 하고 싶고 즐거워져요. 또 연세도 있으시니까 귀찮은 나이 되셨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꾸 옆에서 그 사람이 되게 귀찮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조금만 노력하시면 조금만 더 보살이도 훨씬 좋아하시죠. 아직까지 식반 좀 그거는 방 갔다가 이제 행주가 좀 몇 번 했으면 되는데 그걸 그래서 만나지. 하나하나 일에 하나 그러니까 그게 귀찮은 거야. 그러면 설거지는 평소에 내가 당번하겠다고 작정 한번 해보세요. 나는 그럼 분위기가 한 다르겠네. 번씩 신나면 해주고 안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 설거지를 좀 고정적으로 해가지고 그래 좀 해줘야 되겠고 그제. 네. 돈 벌어줄 때는 잘해주는데 돈 안 벌어주면 그래 몰라요. 거의 점검을 이제 하려고 하고 있는데, 평상시에는 이제 일어나서 난 뒤에 이제 거의 점검이 들어간다. 그래, 꿈을 꿀 때도, 그런 앞에서, 꿈 속에서는 통제가 안 되니까, 점검하게 빨리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는데, 그 상태에서 점검이 가능합니다. 꿈속에서. 근데 꿈속까지 뭘 걱정하세요? 꿈을 안 꿨으면 좋겠는데 뭐 꿈을 꾸게 된다든지 이렇게. 사실은 이 꿈이라는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잠잔다는 상태지요. 잠잔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일 때 일어나는 경험되는 거죠. 잠잔다는 것은 뭐죠? 우리가 가령 뭔가 활동이 정지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즉, 눈이 감겨져 있고, 우리가 이럴 때는 눈이 떼져 있고, 이런 오감이 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라면은, 잠자는 상태는 이게 좀 활성이 되어 있지 않는 이런 상태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때 사실은 깨어 있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잠자는 상태라고 이름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령 꿈속에서 깨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꿈속에서 뭐 또 알고 있더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꿈일 뿐인 거예요. 꿈속에서 그런 것은 또 꿈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꿈속의 일은 꿈속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꿈속의 일은 꿈속에서 해결하려고 해서 해결돼야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꿈은 생각과 똑같은 것일 뿐인 겁니다. 어떤 생각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생각을 해결하려고 합니까? 생각의 어떤 내용을 해결하려고 합니까? 해결하려고 하면은 바로 괴로워짐의 원인이 된다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합니다. 즉, 생각의 내용이 불편하면은 바로 깨어있음 점검을 해야 되는데, 깨어있음 점검이라는 것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각되는 순간 확인되는 것일 뿐인 거예요. 착각에서 벗어나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생각하려고 한 말 없으면 바로 깨어있음이라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꿈속에서는 꿈이라는 것이 인식이 되면은 그럴 수 있는데, 그때는 사실은 잠잔다라고 하는 상태, 잠이라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어떻게 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꿈을 갖다가 만약에 어떻게 하고 싶으시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꿈에 깨어났을 때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즉, 꿈에서 깼다라고 하는 것은 꿈이 끝난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꿈 생각이 났을 때, 이때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 이런 꿈이 꾸여졌다라고 알아진 때, 그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에 꿈 생각이 안 난다라면은 꿈이란 것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꿈 생각이 날 때 꿈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무슨 꿈을 꾸더라도 아침에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꿈속에서 괴로웠던 것은 이미 다 끝난 거고, 꿈속에서 괴롭다 하더라도 이미 그거는 꿈 깨는 순간 그것은 뭐 끝났던 일이고, 꿈속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으니 돌아가서 어떻게 한다는 것도 무의미한 일이고, 꿈속에서 어떻게 할 수도 잠자고 있으니 없는 거고, 그러니 깨어났을 때 가장 중요합니다. 꿈이란 것은 생각과 같기 때문에 생각에 대한 평상시에 깨어있을 때의 대처하는 그 자세가, 거기서 일어나는 그 상황이 꿈이 일어났을 때도 똑같이 그냥 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꿈속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깨어있을 때 깨어있음 점검을 하신다면은 점점 꿈이 불편하게 경험되지 않게 돼갑니다. 생각이 복잡하거나 생각이 있을 때 불편하지 않는 것이 바로 깨어있음인데, 그래서 깨어있을 때, 생각일 때 그런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것이 점검이 한 번, 두 번 되면은 꿈이 점점 불편하게 경험되지 않게 돼 갑니다. 꿈이 불편하게 되어가지 않다는 게 꿈속 내용이 예. 바뀌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바뀌어진다, 사실은 바뀌어진다는 게 꿈도 결국 해소작용이라는 거예요. 해소될 끼기 때문에 해소작용이라는 거예요. 점점 해소되기 때문에 꿈이 점점 결국에는 줄어들게 된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꿈이 점점 기억나지 않게 돼가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꿈도 점점 그렇게 불편하지 않게 돼가는 거고, 그렇게 돼갑니다. 꿈의 내용도. 그래서 깨어났을 때, 생각에 꿈이 났을 때, 아침에 그런 꿈이 났을 때, 사실 우리가 꿈속에서 괴로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냥 꿈으로서 끝났어요, 이미. 그 순간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냥 괴로웠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냥 지나가는 일인 거예요. 다시 생각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깨어났을 때 생각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꿈속에서 괴롭고 안 괴롭고 그것이 중요한 게 하나도 없죠? 어떻습니까? 꿈속이 너무 괴로워서 괴롭습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꿈의 기억이 괴롭습니까? 사실은 꿈의 기억이 괴로우고 불편함일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때, 꿈이 기억나는 그때, 꿈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하지 않습니다. 즉 바로 깨어있음 점검이면 됩니다. 꿈은 꿈일 뿐인 겁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고 지금 이 순간의 실제도 아니고 현실도 아니고 이미 지나간 것이고, 꿈이라는 것이 사실도 아니고 꿈의 내용도 사실도 아니고, 그러니 꿈에 의미를 부여한다든가 꿈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꿈에 대해서 생각이 일어나면 그냥 생각일 뿐으로 깨어있음처럼 거기에 대해서 아무 반응이 없으면은, 그러면 꿈은 점점 심각해지지도 않고 꿈이 복잡해지지도 않고 꿈 때문에 불편하지도 않게 돼갑니다. 점점 꿈은 꾸였는지 안 꾸였는지 기억도 잘 안 나게 돼갑니다. 그래서 꿈을 꿈속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아침에 깨어났을 때 지나간 꿈의 기억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달려 있어요. 꿈으로부터 자유롭고 편안해지고 싶다면은 깨어났을 때 꿈의 기억이 있을 때 그 꿈에 대해서 의미도 부여하지 않고 곱씹지도 않고 그냥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기억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거기에 무심하면은 그럼 점점 꿈은 조금 더 불편한 요소가 되어가지 않습니다. 나중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돼갑니다. 그러나 꿈은 당장 없어지는 것은 아닌 거예요. 왜? 꿈으로 해소돼야 될 것이 있는 한은 꿈은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해소될 것이 있어서 계속 일어나는 작용을 뿌린 거예요. 생각도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생각을 방해하지 않아야, 생각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야, 생각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아야 온전히 해소돼서 생각 때문에 점점 불편해지지 않는 것과 똑같은 이치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잠잘 때, 꿈이 일어날 때 그때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꿈속에서 뭘 어떻게 해요. 꿈이라는 것도 바로 잠잔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 하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같은 것일 뿐인 거예요. 꿈의 내용은 실제도 아니고 사실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꿈의 내용에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생각의 내용도 사실도 아니고 실제도 아니기 때문에 생각의 내용에 신경 쓰지 않듯이 그냥 알아지면 알아지는 그대로 이러면은 꿈은 불편한 그런 것이 아닌 겁니다. 어떤 생각이 나도 불편하지 않듯이 어떤 꿈이 나도 불편하지 않게 되어갑니다.
그래서 꿈속에서가 아니라 깨어 있을 때, 꿈이 생각날 때, 그때 어떻게 하느냐,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꿈은 점점 더 불편해지게 되든 아니면은 이제 꿈이 불편하지 않게 되든 그렇게 되는 것이 뿐입니다. 그리고 평상시 생각에 대한 어떤 자세라고 그럴까? 그것이 꿈속에서도 그렇게 경험되게 됩니다. 밥 먹으러 갈까요? 응? 밥 먹고 와서 할까요? 네.